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우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 구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일단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코스피는 상승세 더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코스피 지수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코스피 지수는 상승의 종목의 개수를 줄여가고 있지만 긍정적인 건 반도체와 자동차의 약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으로 확인되면서 상승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코스닥은 반락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에코프롬을 비롯해서 윗꼬리를 다는 기업들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현재는 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 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일단 코스피는 개인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수급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이 다 받고 있고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도 얹어졌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수급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개인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을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구간 시장 상황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앞서 보셨지만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현 구간에서는 살짝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약세로 전환된 반면 코스피는 그래도 다행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빨간불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자, 남은 오후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매니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오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략 세워볼 건데요. 저희가 첫 순서로는 항상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6개의 종목 리뷰했는데 모두 목표가 도달해서 참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또 목표가를 도달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볼게요. 이 종목 저희 어제 편입했잖아요. 네. 또 겸손하실 거죠? 네. 겸손이 또 계속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함께하신 여러분들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피엔 반도체가 하루 만에 21%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법 좀 전수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들을 좀 선별하다 보니까는 이제 사피엔 반도체도 괜찮은 종목인데 불구하고 비메모리 측면에서도 저평가 국면이 시장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수급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락은 목표가가 31,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36,6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쉽진 않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어차피 지금 자리에 31,000원에서 32,000원까지만 안착만 해주면은요. 그 전에 있었던 직전에 눌려놨었던 매물벽들을 허물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31,000원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2차 목표가로서 3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 테니까요.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35,000원까지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편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포인트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미도 21% 수익이지만 지금도 저평가 국면이다. 편입 가능하다라는 포인트. 31,000원을 도달하고 나면 2차 목표가 35,000원까지 가능한 사피엔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목표가 3,700원을 달성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이 종목도 목표가를 다시 높여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K푸드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급들이 다른 테마로 좀 옮겨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할인 말고도 마니커 FNG가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오늘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오늘 닭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제 발생했었던 돼지열병 관련된 반사익으로서 오늘 잠깐 좀 물량을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하림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업종으로서 지켜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번 여름철에 대한 삼계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과 아직까지 K푸드에 대한 음식료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불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후속주로서는 하림도 한 번은 더 튀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여름철 계절 수혜주도 볼 수 있으니까 7월 전까지는 한 번 더 튀어가는 장세로 지켜보면 좋겠고요. 일단락은 3,7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위쪽 라인인 3,900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까지는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1달러는 저희가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3,500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을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900원이 2차 목표가고요. 손절 라인은 3,500원 함께 기억해 보시면서 무엇보다 이 계절적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7월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었고 무엇보다 K푸드 열풍이 강력한 상황에서 후속주로서 한 번 더 갈 가능성 여기에 또 기관이 7거래일 연속해서 네.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수급 따라서도 한번 볼만한 종목이라는 점 할인 체크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C 볼게요. 수익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대장주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던 이 종목 35%의 수익 기록 중입니다. 전략 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 말씀했을 때 2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 라인이 20만 8천 원까지도 보라본다라고 했는데 오늘 딱 20만 원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만 원을 딱 찍고 나서부터 윗꼬리를 길게 좀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2차 목표가는 변동 없이 직전 고점의 라인에 있었던 신고가형이 20만 8천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 테니까요. 고점까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좀 들고 가면 좋겠고요. 오늘 SKC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는 반등해서 올라오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이런 유리기판 안에서도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승했던 요인들의 하나가 일단은 장비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SKC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신고가 영역까지는 좀 체크하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C까지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매력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봤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대단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국가스공사 첫 번째 종목으로 볼 텐데 목표가 1차를 도달해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6년 내 최고가 질주를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터졌네요, 드디어. 근데 뭐 가스공사가 이제 그게 뭐 개인들이 사서 올라온 건 아니고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는데 엊그제 제가 이제 26%의 외국인 지분 보유를 봤는데 오늘 봤더니 28.5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외국인 매수는 지속되고 있고 기관도 팔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 이제 6만 원 터치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시총이 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본 총계가 1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한 해도 뭐 40조 이상에서 1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도 뭐 거의 2조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도시가스 요금 또 인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실적 흑자는 당연히 나오고 있고 뭐 지금 현재 이제 동해안 대왕고래 관련 투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스공사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가 펀더멘털과 더불어 기관의 수급으로 봤을 때 제가 2차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드리는데 그 가격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포인트. 무엇보다 가스요금 인상이라는 모멘텀까지 체크해 본다면 목표 주가를 안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왕고래라는 최근의 프로젝트 이슈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참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목표가는 2차로 7만 원 제시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PNT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가 기준으로 9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점검하는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도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참 많은 상황인데 이 종목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PNT도 지금 2차 전지 중에 거의 이제 100%를 도달하는 최근에 이제 뭐 선진뷰티 100% 넘어섰는데 그 다음 100% PNT가 100%를 넘어설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지금 제가 잡아드린 가격이 이제 9만 원 뭐 다시 잡았는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아마 뭐 10만 원까지 이제 아직 9만 원 터치는 안 했지만 그 10만 원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가 지금 꾸준히 들어오면서 9.8%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국 공정, 쿼터, 동박 생산 관련해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해 이제 1조 넘어가는 매출에다가 1,6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회사를 통해서 LFP 생산도 하고 또 분리막 생산까지 하고 있는 2차 전지의 어떤 알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총이 이제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아마 2조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한 번 더, 2, 3차 목표까지 한 번 더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PNT였습니다. 다음으로 펌텍코리아도 볼 텐데 5월 말에 매수하고 나서 4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2분기에
최대 실적도 예상된다라는 분석. 여기에 또 현대위아도 저희가 지난주 편입했는데 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리뷰 도와주시죠. 지금 펌텍코리아 오늘 증거사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줄 서는 맛집이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목표가 이제 6만 원 뭐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가장 화장품주 중에 디는 후발주자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현재 시총이 5,700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 2분기 지속적으로 작년에 353억 정도 영업이 나왔는데 오늘 450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 추세라면 500억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은 뒷받침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화장품 케이스 용기를 만드는 회사 상장회사 유일한 회사라는 거 연우라는 거는 한국 콜마에 흡수합병 됐기 때문에 펌텍코리아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펌프 뭐 스틱 뭐 모든 컴팩트 관련해서 케이스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상장 유일한 회사다. 한 번 더 목표가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도 한번 연달아 들어볼게요. 8% 수익이죠. 현대위아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세 속에 이제 현대위아만 안 올랐거든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 현대가 25% 들고 있고 기아가 14%, 정의선 회장이 2% 정도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0% 들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한 8% 정도 들고 있는데 아마 외국인 지분들은 꾸준히 늘어나지 그러니까 현대위아가 16%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는 작년에 조사했을 때고 네. 외국인이 16%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현대그룹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도 만들지만은 방산,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데 그 로봇 중에서도 주차 로봇. 요게 이제 오늘 기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련 로봇과 UAM까지 다 하고 있는 주력의 현재 매출은 이제 사륜 구동하고 이제 열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에 지금 현재 작년 안에도 2,300억의 영업이 나왔고 올해 2,800억을 예상하는데도 현대사 그룹 수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1조 6천억밖에 안 되는 저평가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한번 6만 5천 원인데 충분히 도달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리뷰 시간이 참 재미있는 건 매일매일 목표가를 도달하고 있고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입하고 세울 작전 내용도 귀를 기울이셔야 내일에 우리가 또 수익 날 종목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후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작전 타임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은 개별 장세라는 포인트, 조기준 매니저는 이평선 상향 돌파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수급만 보더라도요, 뭐 현대, 기아의 기관의 매수가 쏠리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그렇게 또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테마성으로 워낙에 또 쏠리다 보니까는 이쪽 테마 갔다가 또 저쪽 테마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같은 테마라 그래도 모든 가는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뭐 K푸드 관련된 종목들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개별적인 장세가 워낙에 더 세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니까요. 지금 이제 수급이 이제 K푸드에서 옮겨갔던 지금 자금들이 화장품 테마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지금 뭐 선진뷰티 사이언트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장중에 13%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 외쪽으로서 지금 화장품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K뷰티에서 K푸드 그리고 오전장에서는 K패션 종목들이었던 노브랜드라든지 C사이트가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처럼 테마가 단기성으로서 많이들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락장에서 조금 저점에서 나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별해 놓고 기다렸다가 오후장이라든지 단기성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고요. 워낙에 수급이 세게 몰렸다가 또 한번 빠져나가는 현재 시장에서는 단타를 위주로 하는 시장들이 워낙에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네.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의 오후장 작전이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평선 상향 돌파하는 종목을 보자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테마 종목은 이제 확연하게 걸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관 외국인 매수에 동반 매수에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 주 외에 이제 개별 종목 중에 테마가 아니고 이제 개별 종목군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코스닥은 약세고 거래소만 이제 플러스 나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DB하이텍 그다음에 아까 현대위아도 횡보 조정 그러니까 상승세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딥노이드, 나노팀 그다음에 KNS도 지금 현재 저점에서 다시 조정 후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서 기관 매수 종목 체크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전 내용 들어봤는데 이를 토대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종목을 하나씩 편입하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을 연달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하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은 꿈비 가지고 오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도
에이징랜드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비부터 가볼 텐데 저출산 관련주 지난주에도 저희가 하나 편입해서 수익을 네. 또 그 맛을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꿈비의 매력도 궁금하고요. 주가가 오늘까지 좀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리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꿈비를 매수하기 전에는 일단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내일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거의 일정 부분에서는 아마 오늘 이런 프로그램에 맞게끔 오후장 공략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내일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세부안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이제 재료 소멸로 세론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보여지는데 일단락은 세론은 이제 재료 소멸로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부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세부안을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중점적인 내용으로서 또 다시 추가적인 이제 발표가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정 부분에서 기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내일 일정 중심으로 오늘에 대한 단기성 매매로도 접근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놀이방 매트라든지 유아용품 제조를 판매하는 업종이다 보니까는 저출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워낙에 또 이제 제품에 대한 다변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실적은 그동안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은 이번에 이런 오프라인이라든지 시장 내에서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적까지도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매수해봐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지만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가 편입을 하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 보는데요. 13,000원에 있는 정고점에 대한 물량들만 지금 소화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안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에 10,000원을 잡을 테니까요. 분할 매수로 꼭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출산 세부안이 발표가 될 텐데 이후에 추가적인 발표까지 더해진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라인은 10,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꿈비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기준 매니저님이 편입하는 에이징랜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만 놓고 보면 3월 중순에 84,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절반 가깝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반등을 노린다면 어떤 게 모멘텀이 되어줄까요? 일단은 수급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렇게 8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게 이제 외국인 지분이 뭐 거의 10%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0.24, 25,000주 남았습니다. 엊그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루에 10,000주, 7만 주씩 계속적으로 팔면서 10% 분량에서 거의 0.24, 그러니까 25,000주.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와도 25,000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매도와 더불어 이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제 수급 상황에 이제 6개월 보유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낙폭이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에이징랜드인데 우리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 TSMC가 53%, 삼성이 12% 차지하고 있는데 그 TSMC의 글로벌 8개 VCA 밸류체인 얼라이언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형 반도체 관련해서도 최근에 97억 정도 설계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12나노 이하의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53% 있고 3나노 공정에도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데 뉴로모픽 관련 기술도 있습니다. 인간 그 신경 세포망 그러니까 뇌를 닮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뉴로모픽도 4, 5년 전에 이미 개발했고 블랙웰이라고 루빈이라고 그래서 한 판에다가 여러 가지 HBM을 이렇게 8개 뭐 이렇게 집합해서 이제 만드는 거를 칩넷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칩넷 기술에 관련해서도 에이징랜드는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SMC의 2019년에 이제 협력사로 등록이 됐고 또 ARM의 2018년에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 등록돼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칩을 통해서 IP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그래서 AI, 5G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웨이퍼 양산까지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 과대로 현재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왔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반도 팹리스 회사 중에 실적이 흑자 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총이 5천억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7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징랜드였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 라인은 45,000원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공략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공략주는요. 섹터가 살짝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워드는 자동차.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응태 매니저님이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코리아 FT를 그리고 자율주행 부품주의 대표격이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조기준 매니저님이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부터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종목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주말에 한번 타봤는데 네. 기름을 충전하긴 했는데 이게 줄진 않더라고요. 아, 네. 적절하게 운행을 잘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매력이 앞으로도 더 높아질까요? 지금은 연내 차량보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워낙에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 관련된 기업으로서도 많이들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발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법안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26년 말일까지 연말까지 이제 세제 혜택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된 기업들을 앞으로 좀 꾸준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도 증가되고 있지만 이 코리아 FT가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뭐냐면은 이 코리아 FT는 동사 같은 경우는 연료 계통에 있는 카본 캐니스터를 제조하는 업체이긴 한데 국내 유일하게 또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이제 카본 캐니스터인데 이게 국내 유일하게 또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는 앞으로에 대한 실적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연료기관차에 대한 이제 매연기관차들도 상승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된 차량들도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실적 또한 좋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락은 이제 거의 3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1선 이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편입을 해봐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인 7,500원, 손절가 6,100원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있는 상황. 목표가는 75,000원, 손절 라인은 6,100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오늘 저희가 편입하려는 두 번째 종목인데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중 하나, 라이다. 이 매력을 안고 있는데 10월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또 허가됐다고 하더라고요. 필수 부품인데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문제 뭐 테슬라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제 그런 허가 관련해서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8월달에 로보택시를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여기 4차원 관련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AI 기반 사물인식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제 레이더를 막 만들고 있는데 85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런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카메라 렌즈만으로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거든요. 결국에는 카메라로만은 불가능하고 또 레이더랑 이제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레이더가 이제 4D 이미지를 확보를 하는데 이거가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라이다와 레이더 이게 뭐 라이다를 하면 좋은데 너무 가격이 비싸고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칩 소화 과정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결국엔 카메라와 레이더 쪽으로 해서 4D 이미지 레이더로 해서 이제 이게 악천후 야간 쪽에서도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부품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23년에 이제 CES에 참가해서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GM과 현대 모비스에서 이제 테스트를 중입니다. 그래서 레벨 3 자율주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대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야간에 버스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으로서 자율주행은 우리에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지만 현대 기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스마트 레이더가 부품 납품을 하고 있고 양산시 이제 여기 실적이 수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드론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특장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엔드리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외에도 이제 LG전자에도 레이더 센서를 보급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지금 현재 최근에 낙폭 3만 원대에서 빠졌는데 짧게 15,000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있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초고해상도 이미징 레이더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가격 전략까지 잘 기억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종목 만나봤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이 편입한 종목은 꿈비와 코리아 FT, 조기준 매니저님은 에이징랜드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내일도 수익 극대화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무료 방송 소식이 있어요. 김흥태 매니저님이 오늘 10시 정각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10시 정각에 너튜브를 통해서 오늘 무료 방송할 예정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테마장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테마장을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기술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지 미래를 예측하면서 지금부터 담아내는 시장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잠시 후 저녁 10시에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후 10시 10분에는 조기준 매니저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저는 10시 10분에 유튜브 검색하시면 오늘도 보면 이제 코스닥시스 전력 반도체가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오늘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